안녕하세요. 하이드입니다. 오늘은 7월에서 8월까지의 전체적인 운의 흐름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어려운 용어 없이 쉽게 할 거라서 편하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듣다가 어려운 개념이 나온다면 이 영상들에 상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개인에 따른 디테일한 전략들은 앞서 올라온 총간별 운세 영상을 참고하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되실 겁니다. 제가 여름 특집으로 2달치를 미리 올려드렸으니까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먼저 지난달까지의 과정을 되짚어 보도록 할게요. 지난달은 경호월이었습니다. 갑진년의 경호월인데 보통 저는 이런 달을 꺾이는 운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주체가 내가 될 것이냐 상대방이 될 것이냐의 차이만 있는 거예요. 갑진년의 목이 경호월의 맹렬한 오화의 기운과 만나서 타오르게 되니까 가진 진기가 소모되는 것을 말하기도 하고, 이는 지속성의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사람이 버틸 수 있는 의지를 꺾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번아웃이기도 한 거예요. 또한 경호월의 경금이라는 것은 계획이나 용도가 변경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원래 예정되었던 계획과 약속이 깨어지거나 인물이 바뀌는 등의 변수가 생기죠. 대체로 자기가 뜻하는 방식대로 진행되기보다는 나보다 손 윗사람, 부모님이나 상사, 선생님과 같은 힘에 의해 바뀔 수밖에 없는 환경에 처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른 의미로는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계획했던 일들이 무산되거나 틀어졌던 실패의 경험들이 있기 마련이잖아요. 경호월은 이러한 트라우마가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는 것으로 에너지를 사용하게 됩니다. 일종의 변화하고자 하는 강한 의지를 말하는 거예요. 이번 운에 망치지 않기 위해서 어느 때보다 자기 주장이나 의지가 강하게 발현되는 것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활용한다면 나의 문제점을 바로잡을 수 있는 절호의 찬스이기도 합니다. 특히 사주에서 금의 기운과 수의 기운이 중심이신 분들, 천간에 금이나 수가 있으시거나 가을 겨울에 태어나신 분들이겠죠. 틀어졌던 자세를 바로잡기, 엉망이었던 식습관을 고치기, 다이어트할 결심을 하는 등의 의미를 말합니다. 말 그대로 나를 갈고 닦겠다는 마음이 바로 서는 거예요. 조금 응용해보면 놀고 있던 백수가 정신 차리고 취업을 준비한다든지, 사놓기만 하고 오랫동안 방치해왔던 물건을 제 기능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것들을 말합니다. 금의 기운이 수까지 이어져서 기운이 잘 살아있다면 이제부터 더 이상은 편한 자세로 누워있거나 속 편하게 놀 수가 없어요. 이것은 자기가 불안해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움직이라고 오는 눈에 멈춰있는 자신에 대해서 강한 불안감이 자라나게 돼요. 그럼 금 중에서도 수까지 있으신 분들은 무언가를 고치려고 실천까지 이룬 사람을 말을 하겠죠. 이처럼 내가 꺾인다는 것은 세상의 규칙에 맞춰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의미로 작용을 합니다. 하지만 꺾이는 주체가 내가 아닌 경우, 내가 아니라면 상대에게 맞추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굴복시키는 것입니다. 목화 기운이 중심되는 것을 말하죠. 사주에서 목과 화가 천간에 있으시거나 봄이나 여름에 태어나신 분들 같은 경우, 특히 사주에서 수생목, 목생화의 의미가 강한 분들을 말합니다. 이런 구조라면 내 의지를 반영하기 위해서 상대방의 뜻을 꺾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좋게 말하면 설득시키는 것인데, 보통은 대립각을 세우거나 내가 반대되는 입장에 선다는 것을 의미해요. 세상에 나와는 생각이 다른 사람이 너무나 많게 느껴지는 겁니다. 나랑 가장 가까운 사람마저도 나와 의견이 다르니까 실망하기도 하고 서운한 부분도 생기게 되겠죠.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 의견이 다른 일들과 부딪혀야 하니까 그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많은 트러블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목의 기운만 있다면 마음에 들지 않는 불편한 상황들에 놓이기만 한 거예요. 그게 부딪히지까지는 않았다. 만약에 화의 기운까지 갔다면 상대를 내 의지대로 맞추려고 애를 써서 힘을 쓴 것을 의미합니다. 남들이 화의 기운을 가진 분들을 보면 조금은 답정너처럼 보일 수도 있고 너무 무리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을 거예요. 이렇게 오행으로 이어지는 맥락을 잘 되새겨 보면서 이번 달 운세를 연속해서 짚어보도록 합시다. 이번 달은 신미월입니다. 7월부터 8월 둘째 주까지 신미라는 글자의 기운이 주도하는 시간이 됩니다. 절기로는 작은 더위인 소서로 시작을 해서 가장 더운 대설을 거쳐 가을의 시작인 입추까지의 과정이에요. 보통 운을 보면 소서까지는 습도를 강하게 끌어올려서 순간적으로 장마 전선을 만들게 되는데,
폭발적인 성장이 필요한 생명체는 이 시간대에 수분을 저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더운 더위가 오는 데서부터는 너무 급격히 상승한 온도로 인해서 온 세상이 메마르게 될 때 내가 이제까지 모아놓은 에너지를 쏟아 부으면서 비로소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는 과정을 거치게 돼요. 그러면 옆에 있는 저장하지 못했던 쭉정이들은 다 쓰러져 나가고 나만 남게 되니까 내 가치가 높아지겠죠. 그래서 이런 경험을 가진 과일은 당도가 대단히 높고 상품성이 뛰어나게 됩니다. 하지만 계속 비만 내린다거나 너무 온도가 높아서 수분이 쓰기도 전에 다 말라버리기만 한다면 그 해의 농사가 완전히 망치게 되겠죠. 이번 신미월에는 어려움을 견딜 수 있는 충분한 자원인 수분과 성장을 위한 실현인 높은 온도가 적합한 시기에 순서에 맞게 만나야만 가장 가치 높은 결과물을 내놓을 수가 있게 됩니다. 나의 타고난 재능을 시대에 맞춰서 내놓는 변화가 가장 중요한 테마라고 할 수가 있어요. 물론 경호월까지도 변화의 과정은 전개가 되었지만 이번 달부터는 좀 더 속도감 있게 부당한 제도라든지 비효율적인 조직의 개편, 불필요한 인력에 대한 문제, 낭비되는 비용, 고정비 같은 지출 같은 것들을 점검하고 개선하게 됩니다. 그래서 올해 봄부터 변화에 적응하는 것을 넘어 변화를 만들어내는 그 주체가 되기 위한 준비를 해야 한다는 조언을 꾸준히 드렸던 거예요. 절기라는 시간의 흐름을 살펴봤으니까 신미월의 환경 조건을 보도록 합시다. 사주에서 환경을 말할 때에는 항상 월 아래에 있는 지지를 보는 것입니다. 신미월의 미라는 것은 화의 기운이 끝으로 치닫는 구간이기 때문에 내 외부에 환경적인 속도는 대단히 빠르게 움직입니다. 미라는 것은 사오미의 마지막으로 열기가 최고점을 찍어야 하는 것을 의미하죠. 가장 높은 온도를 찍게 되면 이제 내려올 때가 다가오는 것이기도 해요. 롤러코스터를 탈 때를 생각해보면 올라갈 때는 힘도 많이 들고 그 속도도 느리지만 정점에 올라섰을 때는 아주 조금의 힘만 가해도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떨어지게 됩니다. 사주에서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을 크게 봄과 여름인 양의 구역과 가을과 겨울인 음의 구역으로 나누게 되는데 미월이라는 것은 양의 구역이 끝나고 음의 구역으로 넘어가는 과정 중에 있는 거죠. 사오미월이 끝나야 확실히 넘어가는 것이고 그때부터 속도감 있게 온도가 떨어지게 돼요. 이번 달은 음의 구역으로 확실히 넘어간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정점으로 오르기 위한 중간 과정, 아직은 오르막길이 남아있는 구간이 됩니다. 하지만 미월이 신미월로 왔다는 것은 아직 올라가야 할 때 떨어질 것을 미리 생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오미라는 화의 기운인 여름에, 신금이라는 가을의 기운이 먼저 온 거예요. 아직 끝나지도 않은 여름이고 방향이 정해지지도 않았는데 미리 다 결정된 것처럼 생각하게 만드는 글자가 됩니다. 항상 사주에서 천간으로 오는 글자는 정신을 의미합니다. 아직 업무 시간인데 신금이라는 퇴근하고 뭐 할지를 고민하는 것, 이제 막 투자했는데 마치 큰 수익을 얻어서 뭐 할지를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불필요한 고민이기도 하고 자기 의지를 너무 빠르게 관철시키고자 하는 것이며 결과나 성과를 성급하게 내고자 하니까 조급함으로 인한 실수, 부실의 위험이고 충동적, 감정적인 의사결정, 준비되지 않았는데 무대에 서는 것과 같아 약점이 노출되는 일들이 발생하는 것을 뜻합니다. 한마디로 누군가 결과를 낼 수 있는가를 물어보면 아직 결과를 논할 때가 아니다라고 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르막길을 올라야 하는 시기인데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내 마음에 드는 환경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시간의 흐름도 봤고 나의 환경도 봤으니까 이제는 오행으로 우리의 세상이 어떻게 돌아갈지를 짚어보도록 합시다. 갑진년 신미월을 오행적인 의미로 보면 커다랗게 자란 갑목을 신금이라는 작은 칼로 자르고 도려내서 진토와 미토라는 각각 쓰임과 목적이 다른 서랍에 나누어 분배하고 정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어떤 집단을 큰 단위로 두리뭉실하게 묶어놓는다기보다 단위를 쪼개서 분산시키는 것을 말해요. 보통 때에 맞춰서 아니면 용도에 맞춰서 있어야 할 자리에 무언가를 두는 것을 말합니다. 집단이라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만나는 다양한 공동체이기도 하고 소속이기도 합니다. 이를 저는 조직이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같은 목적을 가지고 모인 집단이라는 뜻입니다. 조직이라는 것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특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모이는 것을 말하는데 이것은 단기적인 성과를 내기 유리한 형태입니다. 두 번째는
가장 최적화된 단위로 모이는 것으로 일종의 효율화를 말하고, 이건 장기적으로 이상적인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이번 신미월에 일어나는 변화라는 것은 내가 속한 사회나 조직에서 일어나는 변경이 이상적이라기보다는 좋게 말하면 단기적인 목표를 달성시키기 위한 것이다 라고 쓰고, 사실은 우리를 가장 쥐어짜기 좋은 형태로 만들어 두는 거예요. 누구 입장에서? 주인 입장에서 쥐어짜기 좋은 형태가 되기 때문에 조직원에 해당하는 일반 보통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강한 압박을 느끼게 됩니다. 그게 일이 많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런 느낌을 받을 수밖에는 없어요. 신미월에 금극목으로 느끼는 압박감이라는 것은 아프고 손해라고 느낄지라도 참고 견딜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었으니 처량하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신미라는 것이 월운으로는 우리 모두한테 공통적으로 오는 글자인 거죠. 모두한테 온 거니까 자기가 부품처럼 소모되는 것 같은 감정을 느낄 수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공유를 하게 된다라는 뜻으로 풀이를 할 수가 있겠죠. 부정적인 면만을 보면 정말 안 좋은 운 같지만, 우리가 단기 목표를 달성하는 조직이라는 것은 확실한 성과를 빠른 시간에 낼 수 있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이를 풀이해보면 나 혼자서 소화하기 버거웠거나 어려움이 있었던 것, 다소간에 비효율적이거나 체계적이지 못했었던 것들을 이번 기회를 통해 해결해 나가라고 오는 시기입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나에게 조금의 불편함, 언짢음 같은 감정이 느껴질 수는 있다. 소모되는 것 같은 감정이 느껴질 수는 있다. 하지만 짧고 빠르게 강력한 효과를 볼 수도 있다. 그래서 이거를 맞바꾸기에 그렇게 나쁜 딜은 아닌 운인 겁니다. 주고받는 게 확실하게 있는 거예요. 앞서 풀어본 시간의 의미, 환경의 의미, 이런 어떤 사람의 의미들을 다 더해서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이번 달은 스스로 불편했던 것들을 개선해야겠다는 필요를 느끼는 시기라고 할 수가 있어요. 만약 그게 신체라고 한다면 평소 아프거나 취약한 것들이 이제 드러났으니 이를 빠르게 개선해서 움직일 수 있게, 기능할 수 있게 만들라는 거죠. 그리고 그게 돈을 들이고 시간을 들인다면 빠르게 효과가 나타날 수가 있다. 기존에 몸이 계속 아파왔던 분들이라면 이제까지 다녔던 병원에서 차도가 없으니까 병원을 바꿔서 새로운 검사를 해본다든지 다른 방편을 마련할 때가 되었다는 거죠. 내가 속한 회사나 팀에서 성과가 나지 않았거나 직무 적합성에 조금 문제가 있다든지 차렸던 가게의 위치가 좋지 않았거나 업종이나 품목이 효과적이지 않았던 분들, 이번 달을 계기로 기존에 내가 해왔던 방향성을 유지하되 더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 직접적인 해결책을 빠르게 마련해야 하는 것입니다. 신미월의 미토라는 것은 사오미에 속해 있기 때문에 화의 기운이기는 하지만 맹렬히 끓어오르는 뜨거운 온도를 오래도록 지속할 수는 없는 글자예요. 결국은 시간이 지나게 되면 꺼질 수밖에 없는 불꽃입니다. 미토는 지난날 타올랐던 열기를 이어가는 정도의 역할이기 때문에 뭐를 새롭게 완전히 바꿀 여력이 남아있지는 않아요. 따라서 기존의 문제를 수정한다, 이 부분을 걷어낸다, 일부를 고친다 정도로 쓰는 것이지 뭔가 근본을 바꾼다든지 내 직무 분야를 완전히 변경해버린다든지 전공 과목을 바꾼다든지 이렇게 뜯어 고치기에 적합한 시기는 아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꿀 수 없는 운의 흐름이라는 것이 있는데, 내가 이를 거스르고 이번 달 안에 완전히 바꾸려고 한다면 이루기가 쉽지 않겠죠. 그러니 짜증과 불만도 생기고 어떤 트러블들로 인해서 전반적인 행복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달은 내가 목표한 만큼의 극적인 변화를 만들기가 사실 어려운 운이에요. 다만 유지를 하면서 문제는 확실히 제거를 할 수가 있다. 그걸 통해서 업그레이드까지 할 수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나는 작은 걸 잃고 높은 가치를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기 사주가 목화의 기운으로 뜨거운데 적당한 금수의 기운을 지원을 받을 수 있다면 이번 달에 찾아온 작은 변화를 계기를 만들어서 앞으로 큰 성과로 키워나갈 수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이런 구조를 가진 분들이 가장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문제가 될 수 있는 글자는 목화나 금수가 조화롭지 않은 데서 오는 것인데, 가령 목이 지나치게 발달하게 되면 화의 기운을 생할 것 같지만 오히려 화의 기운을 생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이는 매사에 자기 중심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관계 트러블이 표면적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이게 지속되면 서로 진저리가 나고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으니까 끊어내는 수순, 이별하고 헤어지고 나는 쟤랑 안 맞아 규정을 짓고 낙인을 찍는 형태의 일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목의 기운을 중심으로 일어나는 인간관계 문제들에 대해서 문제만 말하면은 화가 나겠죠. 처세법을 알려드린다면 철저하게 상대방의 입장에서 바라봐야 합니다. 내가 지나치게 내 중심으로 생각하고 상대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상대가 불만이 쌓이고 있다는 의미예요. 신미월에는 목의 기운이 약해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여러분이 무슨 생각을 하고 뭘 하고 싶은지보다 상대에게 무엇이 필요한지가 목이 강하신 분들이 궁극적으로 가야 할 길이다. 그런 처세를 해야 하고, 만약 사주에서 화의 기운이 지나치신 분들은 주변 정리가 다 되지 않았는데 내 의욕으로 인해서 무리해서 일을 추진하고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지나친 책임감과 열정으로 인해서 일이 어그러지고 있는 것을 의미하죠. 너무 오래 일을 쥐고 있다든지 즉시 대응해야 할 일들을 내 어떤 판단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시간을 계속 보내고 있는 것이다. 어떻게 보면 감정적인 것이고 내 욕심에서 비롯된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논리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곧 해결책입니다. 유불리를 따지는 것이 어떤 기준이어야 한다면 나의 좋고 싫음이 아니라 의욕이나 어떤 하고 싶은 마음 같은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확한 데이터와 숫자 기반으로 판단을 해야 합니다. 매출 중심, 수익 중심으로 보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런 목화나 금수의 밸런스가 어떻게 이루어졌냐가 결국은 이 신미월의 방향성을 결정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세부적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많지만 영상이 너무 길어지면 또 집중력이 떨어질 수가 있으니까 이 전체 운세에서는 이러한 전반의 흐름을 알려드렸고, 조금 더 세부적인 전략들은 천간별 운세와 오늘의 운세 영상을 참고해서 이번 달 계획을 잘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갑진년 7월, 신미월부터 8월 임신월까지의 종합운세를 알아봤습니다. 이번 달은 저도 너무 힘든 구간이었어요. 단시간에 처리해야 할 일들도 많고 온갖 변화에 대응하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이번 달까지는 에너지를 아껴서 써야 하는데 이걸 알고 대응해도 어려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저도 운세 영상을 만들면서 다시 전략을 점검하고 정비를 철저히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다음 달인 임신월이 되면 금물살을 타고 진전이 되는 일들이 또 많아질 거라 남은 여름 조금만 더 힘을 내서 달려보시면은 분명 얻으시는 성과가 있을 것입니다. 다들 힘내시고 언제나 그렇듯 복채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댓글로 달아주시면 조금 더 힘이 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고 다음 시간에 재밌는 컨텐츠로 뵙겠습니다.